삼성물산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과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무려 267.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회전율은 48.6회전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6조 4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25%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적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는 매우 재고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은 원가 회계에서는 별무신통이다, 보통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죠. 22.9%. 그래서 매출총이 좀 크게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3.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394억 원으로서 276.9%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조 300억 원대로서 20조 3천억 원대로서 매출 증가율이 25%인데 이 재료비가 24.4%니까 0.6% 정도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봐서 해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스루풋은 그래서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은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상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상사 부분은 무역 마진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보고 들어갑니다만은 일부 건설 부분도 있고 패션 부분도 있어서 사업 부분이 좀 다양해 가지고 그거를 모두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분석으로는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니까 사업 부분별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원인 규명들이 좀 희석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원,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은 일단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운영 비용이 13.8% 증가해서 생산성 증가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9,356억 원으로서 267.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년 연속은 지난 2년 연속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났었는데 2022년도는 3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증감액을 얘기하기 전에 위에 있는 이 양식, 재고 흐름 양식이 좀 필요할 것이다. 향후 기업들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입고 금액, 출고 금액,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이 상사 부분도 있으니까 상품 매입액이 얼마고 또 출고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액이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다른 타겟형 대체나 폐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해야 좀 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더 좀 더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WCI 재고 자산은 298억 원이 증가한 것이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온 거에 되겠습니다.
물론 그 상품에는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없습니다만은 제품과 반제품 뭐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전체적으로 그 가공비가 전체적인 가공 비율을 그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분석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이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는 WCAI 변동액으로 그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요. 공사 외주비를 이 변동비 성격으로 봤습니다. 건설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경비로만 보기에는 좀 정확한 분석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건설 공사 부분은 말하자면 그 작업량에 따라서 이, 그 금액이 증가하고 또 내려가고 하는 그런 차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그 공사 외지비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3.8% 어, 어, 그 거의 뭐 고정비 성격으로 보는 거죠. 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13.9%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그 가공 비율로는 1%가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비가 1%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그 검증 단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재고 자산의 그 변동 범위를 WCAI로 회사는 그거를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맞춰 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인데 2021년도에 그 408억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이 사업 보고서 주석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연도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일 것이고요. 100만 원 단위로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그 손익의 차이는 그 검증이 됩니다. 그 재고자산 증감액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차이가 난다. 그것이 그 회사가 제시하는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하는 매출원가 재료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손익은 정확하게 산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운영 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1조 3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2.3%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무려 355명이 추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직종이 매우 좀 고마운 거죠. 한국 경제를 위해서. 거기다가 인당 평균 임금은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상사 그 부분이라는 것이 건설업도 그렇고 해외로 뛰고 뭐 이런 어떤 인적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생산이라고 하는 데는 뭐 패션 부분 좀 일부만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임금 수준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임금 인상률이 한 8% 인상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운반비 및 중장비 사용료가 25.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라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18.6%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그 48.6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3년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뭔가 이걸 느낀 것 같아요. 재고 회전율이 올라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르폿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란 것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입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평가 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총 자산 회전율이 0.67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역량의 현재는 한 7할 정도 발휘를 하고 있다. 아직 발휘를 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삼성물산이 상향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가격 추이가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이 건설 자재하고 원단 이것이 했는데 이거를 매입 비중이나 이런 거를 좀 뭐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단순 평균을 냈어요. 16.7% 인상 상승한 거로. 그리고 상품이 이 상사니까 상품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상품 매입 단가를 좀 해주면은 좋을 텐데 그런 건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원재료 인상률이 상승률이 이거 다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말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 입증 추로는 입증되지 못한다. 건설 부분 원재료 가격은 제시되었다. 그러나 수주 판매 가격은 공시할 만큼 가격 추이를 산출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건설은 제품이 아니니까 어떤 말하자면은 프로젝트 바이 대 프로젝트 뭐 이런 성격이니까 그게 다 어떤 평균 단가를 낸다는 게 좀 무의미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상품 가격은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하고 좀 나눠봤습니다. 17.1%로 패션 부분은 단순 평균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고요.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든지 또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하락했든지 그것은 입증이 되질 않고 제품 가격도 이게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 사업 부분이 그렇게 있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 트렌드를 본다는 게 과연 가치 있는 어떤 분석인지가 회의가 좀 들어오네요. 하지만은 좀 안 해본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 추론 연습 대상으로는 이 좀 뭐 마땅하지는 않은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 입증 추론은 못했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패션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물량 관리를 잘해서 회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재고 관리를 잘해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5조 원이라는 비유동 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17%로 나오는데요.
종속기업 비율하고 이거하고는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비유동 자산이 5조 원 가까이나 그렇게 줄어들 수 있는지, 이것은 뭐 제 지금 기억으로는 분석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공정가치 평가 무슨 금융자산이라는 비유동 그런 거에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가치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나온 그 미국의 그 이 실리콘밸리 뱅커의 그 파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 어떤 그 이 채권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평가가 절하가 돼가지고 유형자산이 요 플러스로 된 거는 비유동자산이 감소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EAT 새우 현금 손실로 나왔어요. 3조 4,856억이나 손실이 늘었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뭐 5조 9천억이나 되고 이게 뭐 아유 죄송합니다. 이건 물을 마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뭐 저기 감안하더라도 현금 손실률이 그 세후 현금 손실률이 13.2%로 전년보다 11.27%나 내려갔습니다. 이게 좀 매우 굴곡이 심한데 이거는 영업 실적이 아니고 영업의 손익 내용까지 다 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굴곡이 심한데 어떤 그 이 금융자산의 그 평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것 같습니다. 스루풋 분석에서의 그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채권자한테서 1조 한 3천억 원대를 더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율이 9.1% 증가했는데 뭐그 9.1%면은 그 부채가 그렇게 많이 없는 폭이겠어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주로 이익 배당 성격인데 지난 2년간은 배당률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3.5%로 계산되는 것은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한 거는 자기 주식 등의 이 취득이니까 그게 이제 2천억 원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았으니까 이익 배당을 한 뭐 주주한테 돌아간 돈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게 한 3.5%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00억 원의 그 현금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으로는요. 제 그 현금 버퍼율은 좀 매우 낮게 가지고 있고요. 이 잉여금률은 뭐 약간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을 예측을 그 실적 그 감안해 가지고 보면은 뭐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좀 안 좋을 거다 하지만은 실적만큼 또 올라갈 거다 그렇게 봐가지고 한 31조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8,849억 원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근데 그 뭐 조금 더 노력을 헌대면은 한 1조 원, 2022년까지 9,390억 했는데 한 1조 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경우에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고가 10%를 감소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아주 이 문제 덩어리인 거죠. 재고를 줄이면은 자금 부담이 좀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재고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뭔가 현금 재무제표 쪽에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재고자산의 증가 등은 그 현금이 묶여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주 인용 소개하는 겁니다만은 좌측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 재고 자산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대안으로 스루풋 회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바벨 전략으로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폭 관점으로 볼 때도 31조 한 6천억 정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상품 위주로 하는 무역 상사는 크게 제조 원가 회계 쪽하고 뭐 큰 차이는 안 나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 한 8,6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보이는데 1조 원을 좀 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재고 회전율이 48.6회전인가 했거든요. 50회전만 조금만 해도 2.9%, 약 3%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31조 9천억 원, 거의 뭐 1조 원가량을 더 좀 매출 증가를 할 수 있어가지고 1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도전적인 매출 계획 시나리오를, 뭐 시나리오라기보다도 이제 만약에 이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업 계획 게임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가는 좀 9,900원이 내려갔습니다. 막 크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장부 가격 대비로는 75%로 상승한 폭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 와서 드디어 삼성그룹의 개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전체 삼성그룹의 어떤 모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되죠. 거기에서 다 파생돼서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렇게 됩니다만은 모기업은 삼성물산이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 이거 그거 하나 때문에 부식회계니 뭐니 해서 오랜 시간 끌었고, 또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계속 갈굼을 당했고, 그렇게 한 5년이라는 세월, 이제 6년째 들어오는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재용 씨가 18.1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부진 씨가 6.24%, 이서현 씨가 6.24%, KCC가 9.1%, 국민연금공단이 7.2%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CS증권 및 JP모건 등이 눈에 보이는데요. 아우, 약을 먹었는데도 17.2%면은 뭐 작지 않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삼성물산에 대해서 실적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관련 뉴스를 보면은 삼성물산 소형원전 사업 드라이브, 글로벌 수주 확대,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삼성물산 상사 25년 만에 삼성 본관으로 돌아온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제 얘기는 사업 부분이 좀 너무 업종이 상이해서 패션 부분은 다시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이런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자주 해서.